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의 금현물 시장인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오늘 정식 개장합니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매매 단위는 소액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당 약 4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현물 인출은 1kg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헤이그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 숙소에서 이루어진 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회사와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생명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과 병원 치료 내용 등 1,1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중 다시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0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선 모습이 있고요.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상승하면서 550포인트까지 2포인트 정도 앞겨둔 상황입니다. 저희 핫10에서 선상클럽 여러분의 바닥잡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종목 하시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희에게 보내주신다면 두 분께서 팁으로 저희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빈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핵 이어가겠습니다. 네, 또 금주 증시 전망과 함께 IT 선호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올라 FN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키워드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3월 말이죠. 네. 그러니까 1사분기가 끝나는데 제가 봐서는 세판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도 세판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보시면은 1사분기 실적이 이제 가시화될 겁니다. 아마도 네. 이제 대략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부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사분기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가장 많은 그런 테마주와 그러니까 난립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도 이미 가닥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분들이 있지만은 1사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실적이 그걸 따라서 2, 4분기, 3분기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옥석 가르기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또 하나 거기에다가 이제 너무 많은 코스피 중에서는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PBR, 저 PBR주. 그래서 봤을 때는 새로운 세판짜기가 2, 4분기부터 진행될 것 같고, 또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세판짜기로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네. 새 출발을 할 것 같다. 새 판짜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몽민 대표님, 리서치 센터장도 지낸 걸로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리서치 센터의 종목 투자 의견이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 보여집니다. 이몽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저도 제가 애널리스트를 해봤고, 네. 또 직접 리포트를 써서 이렇게 이제 제시인데, 사실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매도 의견 낸다는 게, 예. 보통, 그러니까 과감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네. 한번 매도 의견 잘못 내면은 거의 매장이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다 기억을 해서 좋게 나중에 실수해도 이해를 해주는데 네. 나쁜 쪽으로 내면은 아주 그대는 각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이다. 마치 좀 제가 봐서는 이너서클처럼 만들어서 야구 감독과 선수들 간에 사인하듯이 그런 식으로 리서치 센터가 운영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런 탈피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애매모호한 표현하고 어려운 단어. 읽어도 모르는 네. 리포트도 많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매도기 나오는 게 결국은 한국 사회가 아주 저성장 국면에 진입돼 있고, 반면에 또 투명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대세적인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정착이 될까라는 게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려면은 과연 다수 증권사가 동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에 있는 일종의 그룹의 일원으로서 증권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재밌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 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매도 의견을 냈을 때 그런 어떤 용인되는 문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실력, 그다음에 내공, 과감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과연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러한 의견을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가 될까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70대 애널리스트들이 뭐 사이클을 뭐 8번 보고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한두 번 보고서 나와서 애널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아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올라 IP처럼 독립 입사처럼 뭐 과감 의견을 내는 데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의 흐름은 가게 되는데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고 제가 봐서는 뭐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독립 입사 일가로서 아마도 이런 게 일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네, 또 독자적인 또 대표님의 의견을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보고 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6가 3분기가 아닌 2분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국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2분기 땡겨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뭐 조금 환호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봐서는 그럴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당초에 작년에 9월에 내놨던 아이폰 5S 시리즈가 기대치에 못했을 반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대화면이 되는데 사실은 애플 게 좀 작죠. 좀 보기가. 그런데 삼성 건 이제 5.1인치인데 그런데 4인치대에서 4.7인치 혹은 5.8인치. 그럼 삼성 사이즈로 갤럭시 시리즈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제가 소비자 어필에 한계를 드러냈고 그러면 특별히 그게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갤럭시 S5나 혹은 아이폰 6가 저는 대중화가는 앞에 있는 골목에 있는 어떤 단초가 될 거다. 판가 전략 엄청난 하락을 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재 단가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긍정점이 있어요. 국내 패널 업체들한테는 이제 수급을 확대 패널 수급을 숨통 터주고 또 사이즈 커지면서 매출 단가도 오르는데 제가 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LG 노테, 멀리는 SK 여러 가지 이라이콤, 실리콘웍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너무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지난주에 IT 대형 종목 10종목을 엄선해 주셔서 또 매수 의견, 또 홀딩 의견 주셨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한번? 저는 이제 아마도 어느 증권사 리서치 보면 제가 여기 삼성 정밀화까지 해서 11개인데 시가총액 10개, 1조 이상의 종목들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를 아마 보시면은 저는 투자 의견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인데 3개월가량 근데 애널리스트 보통 6개월입니다. 근데 거의 아마 100%가 좀 바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이는 서울반도체하고 LG노텍 딱 두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논의를 하고 저는 삼성전기, 제일모직, 삼성 SDI, 삼성정밀화학은 하방 밴드 지금의 일종의 저점 찍은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상까지도 보시지 말아야 할 종목이 아마 오르면은 축소할 종목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테크윈. 저는 이렇게 제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비관적이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저처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표님, 그런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대표님은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네네. 제가 표를 준비했어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봤는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밸류에이션 폴을 보시면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보시면은 PER이 15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 8배거든요. 그럼 지금 사이클 주식이니까 좋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ROE를 보십시오. ROE가 보시면은 5.5%, LG디스플레이가 5.3%. 내년도도 그렇게 크게 증가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인데 저는 2015년도 그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100에서 5%의 리턴을 받는다. 라면은 삼성전자 ROE가 16, 17%, SK하이닉스가 20%대. 근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면 ROE가 낮다는 얘기는
이 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순자산 가치가 PBR이 보시면 다 0.1.0배 내려가는데 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PBR 뭐 계속 내려와서 뭐 0.5 뭐 어떤 건설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긍정적인 점은 얘네들 주식이 0.7 쪽에서는 뭐 PBR 0.7에서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LG전자 먼저 보시면은 제가 봐서는 에너스트리 실적을 이제 뭐 1분기씩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도 쥐어 짜내기식 실적을 호전시킨 것이 네.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TV 출하가 기대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PBR상 0.7배는 6만 원은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긍정적이 있지만은 저는 큰 문제로 봤을 때 LG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마켓시어가 32%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한 20% 정도 가면은 두 개 다 합치면 거의 60%거든요. 그러면 LG전자가 저는 세탁기나 TV를 써야 했던 세트 제품, 저는 뭐 TV, 세탁기 막 선전하는데 저는 솔직히 LG전자가 그렇게 선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탁기가 이익도 안 나는데. 네. 저는 TV 가지고 맞은 데는 아니거든요. 저는 올해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스포츠 이벤트가 많아서, 울트라이 TV 잘 잡힐 거다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전 세계 가구수 중에서 50인치 이상의 TV를 사놓고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가구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몇 가구나 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가격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로 큰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창출이 안 되거든요.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된다고 보면은 결국은 저는 애플이 LG IT의 맏형격으로서 스마트폰에서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한이 있어도 마켓 시어가 10%로 가야 된다거든요. 왜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가면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갤럭시 기어처럼. 그런데 지금 마켓 시어가 5%인데 적어도 10%로 가려면은 10% 가면은 삼성전자, 애플, 그다음에 LG전자가 10% 가지면 소위 말해서 3강이 될 수밖에 없고 3강이 된다는 얘기는 메모리 치킨 게임처럼 나중에 살아날 수 없는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봐서는 LG전자 가려면은 스마트폰에서 마켓 10% 가야 된다. 적정 안에서도. 저는 그러면 그 자기적 가능성이 있고 그 스마트폰이 10% 나오면은 적어도 무슨 볼륨의 규모 경제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개선할 수도 있고 그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세탁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TV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에서 여기서 마켓 10%가 된다. 그러면 7만 나올 거다. 그 전까지는 저는 6만 원에서 7만 원 바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 사실은 5%에서 10% 간다는 것은 힘든데 일단은 저는 LG전자를 그렇게 포인트를 보시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반등식 비중 축소인데 주가는 2만 5천에서 3만 원 초. BPS가 아까 PBR 보니까 0.7배면 2.5만 원이고 네. 3만 원 초면은 1.0배거든요. 똑같이 해서 이건 저는 그렇게 보시는데 긍정적 점은 TV 패널이 단가락이 1년 반 만에 멈췄다. LCTV가 대형화된다. 울트라 데피니션 TV 잘 나간다. 커브드 TV 잘 나간다. 저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커브드 TV가 이렇게 곡선 TV가 구태여 사람들한테 얼마나 호기심을 받게 팔릴까? 똑같은 LG 전자처럼 하이데피니션 TV 이익 안 난다. 단지 이제 아이폰 6 나오니까 매출이 이제 사이즈 커지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업황 자체는 이렇게 좀 단가는 멈추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ROE가 5%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일본도 디스플레이 산업을 합니다. 중국도 해요. 대만도 합니다. 한국도 합니다. 이 동양 네 나라가 가장 핫하게 경쟁하는데 서로 여기는 치고받기 게임을 해요. 메모리처럼 치킨 게임이 발생이 안 된다.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산업은 치킨 게임 발생하려도 발생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결국 너 주고 나왔자 계속 갈 것 같고 스마트폰에서는 먼저 빨리 치킨 게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한계가 있고 중국 업체, 일본 업체의 차별적 경쟁력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애플이 F6가 나온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게 20% 커졌다고 해서 정률적으로 네. 애플이 가격을 올릴 거냐 이거죠. 저는 절대 못한다고 해서 그럼 더 안 팔리죠.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품도 20% 커졌다고 해서 똑같은 단가를 그래 LG 디스플레이하고 오늘 우리나라 다른 BLO 업체들 다른 업체들한테 그래 이 사이즈가 20% 컸으니까 20% 더 줄까?
철퇴라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 갤럭시 S5가 이미 5.1을 선점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아이폰이 커진다 한들 얼마나 가격을 더 비싸게 받겠냐는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나쁜데 저는 그래서 LG전자는 6만 원에서 7만 원,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는 2.5만 원에서 3만 원대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는 6만 원에서 7만 원 초에서 또 LG디스플레이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초에서는 정리를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흔들었던 엔터주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1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IT 관련 종목들 코스닥 종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탑다운으로 예. 약간 좀 이렇게 좀 높여서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스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인데 네. 제가 봐서는 어차피 정부 정책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코넥스도 했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코넥스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3대 키워드 물론 여러 공약을 폐기 혹은 파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3가지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갈 거거든. 첫 번째는 창조 경제,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세 번째는 통일. 네. 이 3대 키워드는 이 정부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창조 경제가 있다면 그 코스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스닥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명제에 맞는 테마가 뭐냐. 제가 봐서는 결국은 바이오, 융합.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바이오. 그 다음에 융합이 어디로 하느냐. IT와 자동차. 그 다음에 혹은 에너지. 뭐 바이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이후에 IT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쪽에 봐서는 다 전부 코스닥에 관련돼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응하는 영역,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후에 IT가 흘러가는 방향,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지만은 앞으로는 메가 컨버전스 시대니까 그 3가지의 키워드의 카테고리에 맞는 공통 분모 분야를 찾아야 되고 이것은 아마도 계속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맞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IT 카테고리의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T 선호주와 함께 또 금주 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올라 FN 이모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미국 시장 보니까 좀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주말 제발 좀 미국 시장 보지 말자. 어찌 보면은요 우리 80년대 후반과 92년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 좀 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행복하지 않았나. 네, 미국하고 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87년도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을 때도,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도요,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글로벌 전부 다 동조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우크라이나도 생각해야 되고, 고민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주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그 대상에 대한 분석만 잘 해도요, 수익 나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
제가 이 Y시간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밸류밴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이번 주말 통해가지고요, 밸류밴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갖다 쭉 한번 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오후 시간 앞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빵빵 터지게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슈니까요. 아침에는 이슈니까 어떤 이슈를 가져왔냐면, 드디어 금현물 시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금현물 시장? 이거 뭐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요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금현물 시장 주식을 금처럼 판다, 이 정도의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 금액이 1억 정도를 넘으시는 분들과 연세가 많으시고 퇴직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기타 안정적으로 나는 한 해의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금현물 시장과 주식 시장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시장에 관계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엄청난 사건인데도 사람들은 아직 모르죠. 일반 투자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첫날이니까 이제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개요를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금거래 시장 왜 만들었느냐? 우리나라 금의 대부분은요, 참 아쉽게도요, 아직도요, 밀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밀수가 아니더라도 자료가 없어. 무자료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자료 거래가 있던 것을 이제 양성화 시키겠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 때 이런 말씀했잖아요. 지하 경제의 양성화. 여기 한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지금 이 금거래소가 이제 금이 과거에는 지금 선물에서는 거래가 됐었는데 현물에서 안 됐었는데 드디어 금이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도가 이제 현재 상품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역시 이 금융시장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향후 이제 금을 이용해서, 금과 주식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부유층의 상속은요, 우리는 이렇게 잘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부유층이 아니다 보니까 뭘로 하냐면 금으로 합니다. 금으로, 금괴로, 이 현물하고 똑같으니까 이 무자료 금들을 사가지고 그걸로 상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건 아직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금들이 집안의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금괴들이 전부 다 금시장으로 나와서 금 사고 팔면 우리나라의 금시장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한 개씩 볼게요. 금은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가 주식 사듯이 사가지고 금 달라 하면 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금이 대상이 어떤 거냐? 순도 99.99%의 금입니다. 이 금은 누가 인정을 하느냐? 조폐공사에서 품질 인정 다 하고요.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호가 단위가 10원이에요. 그러니까 990원, 46,350원, 46,360원 이렇게 10원 단위로 올라가고 10원 단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상하한폭도 있는데요. 10%입니다. 10%. 그리고 매매 단위는 1g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된다. 그래서 1g에 4만 몇천 원씩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매매 시간은요, 9시가 아니라 10시부터네요. 10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되고요. 단일가 매매, 즉 뭐예요? 호가 전부 다 호가를 써넣어가지고 중간에 체결이 안 됐다가 한 번에 동일한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전부 다 매도를 링크시키는 거 있죠? 요게 9시부터 10시까지 주문을 받아서 빵 한 번, 그리고 2시 30분부터 주문을 받아서 3시에 빵 한 번 하면서 종가를 결정짓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식 매매하듯이 코드 져가지고 적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시장이 어디로 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4개의 시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시장이 있냐면, 제일 먼저 주식 시장이 있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에는 이제 선물하고 옵션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파생 상품 중에서 선물하고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4개의 상품인데, 주식과 금리, 그리고 통화, 그리고 상품입니다. 이 금현물은 주식에 있는 시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돼지고기도 지금 선물 거래하고 있는 거 모르시죠? 삼겹살 하고 있거든요. 그래, 돼지고기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금현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계좌를 따로 개설하셔야 돼요. 상품 계좌. 그러면 상품 계좌를 또 어떻게 개설하느냐? 그냥 팔 때 증권사에 전화하시면은요. 대부분 이제 우리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상품 계좌를 틀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상품 계좌를 하나 더 열면 그 상품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매수 매도 하는 거는 주식과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반 상품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금 현물 공급, 내가 만약에 우리가 금 현물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금 현물을 파는 사람은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수입업자에게는 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수입을 할 때는요, 관세가 0%입니다. 관세 없이 그대로 수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실적에 따라서, 매도를 많이 하고 한 실적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업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거래한 금은요, 1kg 단위로 보관을 합니다. 1kg 단위로 보관하는데 당일 인출이 가능해요. 오늘 매수를 하면 오늘 인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인출을 할 때, 즉, 내가 돈으로 주식 현물 시행에 사가지고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인출을 할 때. 즉, 현물로 받아서 내가 가져갈 때는 10%를 내야 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요, 이 거래 수수료는 일단 1년간 면제입니다. 우리가 원래 위탁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있어요. 세금은 동일하게 있겠지만 위탁 거래 수수료 뭐 0.15도 있고 밑으로 가면 0.001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수수료 1년간 면제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실제 금으로 가져가지 않고 매매를 할 경우,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현물로 받고 싶다면은 주식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런 거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주식 사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요. 이 현물 한번 받아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 꽤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 다음에 증권사 가가지고 야, 현물로 좀 줘봐. 내가 주식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한번 보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받아놓고 나면 다시 팔려면은 그거 다시 증권사에 넣어가지고 팔아야 되죠. 그래 귀찮아서 안 팔거든요. 그럼으로써 수익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 현물을 한 번씩 가지고 있는 것도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데, 금 또한 굳이 현물로 내가 금이 필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식처럼 샀다가 가격 올라가면 팔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역시 부가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매도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되었을 때 역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역시 매입세 공제도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도상으로는 거의 미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알차게 잘 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 요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금 가격의 변동성이 삼성전자 주가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금 가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 차익 가능하다.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금은요, 상품이죠. 실물 자산이 되고, 우리는 주식은 금융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실물시장이 팡 떠요. 즉 뭐냐면 주가가 내려앉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금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하는 거래, 이 해진 거래를 이용했을 경우 상당히 좀 좋은 거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상품의 시장은요, 현물 시장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요, 굉장한 투자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을 잘한다면, 이 주식 시장에 보태해가지고, 이 두 개를 엮으면 너무나 완벽한 어떤 투자 수단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 험난한 길, 구조 분석에 대한 길은요, 제가 차근차근히 시간 있을 때마다 한 개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Y 꼭 계속해서 시청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시장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특징주 Y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꼭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핫텐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소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시기 전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낱낱하게 또 바닥 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이상록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또 문자를 기다리면서 이제 바닥잡기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록 멘토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바닥잡기 팁은요. 오늘 김선윤 멘토님 외인 매수주 공략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상록 멘토님은 돌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김선윤 멘토님 오늘 장에서 외국인 좀 들어오는데요. 네, 오랜만에 들어와요. 네, 지금 10일, 그쵸. 네. 10일 동안 외인들이 매도한 금액이요, 2조가 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드디어 외인들이 매수를 좀 해줘요.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잘 버텨줬는데, 자, 근데 외인 매수세가 지금 40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장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대신에 기관들이 다시 받아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 지수 흐름에서 이 외인들이 조금 매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를 굉장히 강화하다가 약간 쉬어가는, 그러니까 매도 브레이크가 나오구나.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상승 쪽으로 연출해 주면서 보니까요. 아, 이게 안 되죠? 참 다 상승 쪽으로 연출이 되면서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42포인트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가격을 형성해 준다면 한 이번 주 안으로는 그래도 196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 외인 관심주 잘 보시라고 제가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네. 이상록 멘토님도 돌파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어디를 돌파했다는 거죠? 네, 하단을 돌파해야지만 네. 진정한 바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증시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중국 증시죠. 자, 우리나라가 오늘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소폭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중국 증시에 대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는 뭐 하락과 상승, 하락, 다시 이렇게 뭐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인 교차가 나타나는 형태고요. 하지만 우리가 거래량만을 따로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거래량만 한번 같이 볼게요. 거래량이 여기서 가장 큰 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큰 고점이고, 그 다음 고점, 다음에 여기는 저점이죠. 여기보다 높지 않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꾸준한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죠. 아, 주가 흐름 자체가 바뀌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다시 줄면서 어떻습니까? 바닥권을 드러내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거래량 자체는 바로 3월 중순에 벌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언제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21일 날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제가 단연컨대 중국 증시는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징후 자체를 제가 돌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요, 꾸준히 하락되고 있는 와중에 사기 때문에 바닥을 잡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역전되는 모습, 바로 거래량, 그리고 양봉 자체가 역전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매수 기조를 대입을 한다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확률이 높게 바닥을 잡는 바로 특별한 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시기 전에 오늘 매수하고 싶은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수급과 차트 분석해서 두 분께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문자부터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요, 3600번님께서 나이스 정보통신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요, 같습니다. 안 된다. 김선윤 멘토님은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록 멘토님은 완벽한 정배열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애매하다, 애매한 자리다. 네,
애매하다. 이렇게 네. 글써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하다고. 정말 애매한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먼저 수급을 딱 제가 열어봤는데요. 이거 이제 제가 이런 말도 자주 해요. 주인이 없다. 네,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를 받쳐주고 끌어주면서 땡겨주면서 누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땡겨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보자면요. 투신권이 48,000주. 근데 매수가 들어오다 나가다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 정도 흔들리는 걸 봤을 때는요.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차트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래도 조금 횡보하면서 바닥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 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주인이 없는 듯한 흐름. 그래서 당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횡보하기 때문에 매수 괜찮지 않을까. 흐름으로 볼 때 또 바닥 라인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전제 조건이거든요. 두 가지 전제 조건. 차트는 좋은데 수급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접근하지 말자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마찬가지로 X 의견 주셨어요. 너무 정직하고 완벽한 건 안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 우리가 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왜 완벽한 정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일봉이 아니라 바로 월봉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월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정별 상태로 지금 발상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 벌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신 봉은 이렇게 꾸준히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3년 5월 달부터거든요. 자, 월봉과 주봉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월봉과 주봉을 많이 하긴 하죠. 그럴 때 수급적인 기초는 바로 외국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외국인이 좀 더 가지고 노는 그리고 들어와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주봉상에 보시더라도 항상 이평선 한 개만을 건너뛰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 이상 절대로 건너뛰지 않았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꺾이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단에 21선까지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는 방법. 그러면 주봉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봐서는 기관의 물량도 조금 있다. 하지만 지금 매수 기조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고 지금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트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구나 아니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월봉 자체가 어느 정도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밀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만큼 잠시만 좀 더 쉬어가면서 우리가 이 나이스 정보통신을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김선현 멘토님은 애매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2362번님께서 휴맥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두 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현 멘토님은 차익 실현주의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바닥은 저 밑에 표현해 주셨네요.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김선희 멘토님?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네. 아마 오늘장부터 해서 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데 네. 자, 먼저 차트부터 좀 같이 볼게요. 자, 2012년부터의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잡고요.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 이렇게 좀 잡혀주고 있죠. 이 정도 포인트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행하게 긋고 주가 올려보자면 요 포인트 정도가 잡히는데요. 요 포인트가 좀 고점 라인에 대한 인식 윗꼬리 슈팅 부분이 잡혀요. 그럼 요 포인트는 어느 정도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메우기 위해서는요 추가적인 그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오늘장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X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장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좀 잡힌다 그러면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조정이 온 다음에 기관 매수가 잡힌다면 가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일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보고 주의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 의견이 엇갈립니다. 괜찮다. 바닥은 저 밑에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바닥은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바닥은 저 밑에인데 지금 네. 주가가 조금 올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참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휴맥스를 한번 보시면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였죠. 바로 240선과 480선 사이에 어느 정도 바닥은 분포가 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주가 자체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은 12,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13,800원까지 올라왔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앞서 있던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13,600원 그리고 하단에 12,000원 사이를 어느 정도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의 기조로 잡으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12,000원까지는 분명히 여분을 남겨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지금 봤을 때는 장기적인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을 따라가셔야지 휴맥스에 대해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장투는 금물 대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휴맥스 말씀해 주셨고 또 김선희 멘토님은 안 된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2939번님께서 현대로템이 아니라 SM5218번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두 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차익 실현 후 매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면서 한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SM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SM을 말씀드릴 때 네. 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매도세 자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일단 외인 매도세가 좀 잡히고요. 개인들의 매도세 좀 잡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관 매도세도 같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 우리투자증권과 LI투자증권 쪽에 아무래도 기관 매도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 그래서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자체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잡자면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잡아드리자면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46,000원 정도 오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46,000 앞에 6자 보이면 4, 6 보이면 그때 조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자.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한 번 더 조금이라도 싸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뭐 당장 5장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기간 매수 들어오면 그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이고 모레건 기다려봐야 된다. 그래서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녀시대 1위와도 연관이 있나요? 네. 뭐, 제가 TV를 잘 안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소녀시대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요. 자, 기법이라는 것은, 맞을 때는 누구나 다 들어맞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바로 46,300원, 46,500원 자리였는데, 앞서서 김선윤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앞에 4육자가 보이면 들어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두 명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그만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 자, 김선윤 멘토는 지금 수급상을 보고 4육자를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차트를 보고 지금 4육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SM 같은 경우 목요일이었나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 이 지점에서는 정확한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지금 빠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가격대만 확실하게 보십시오. 46,000원대가 와야지 우리가 좀 더 바닥권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SM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닥은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만큼 그 자리를 우리가 매수 집중 구간을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하단에 거래량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음봉에 어느 정도
큰 거래량이 형성돼 있죠. 하지만 이거를 하락하는 거래량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매물대는 상당한 밀집이 되어 있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곧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SM518번님, 바닥팁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두 분 의견이 엇갈리지만 한번 의견 참고하셔서 매수하기 전에 성공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2939번님께서 현대로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또 엇갈렸습니다. 김선현 멘토님은 이번에 괜찮다, 나 돌아갈래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원형 패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고 표현하셨네요. 어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김선현 멘토님? 이게 이제 상장할 때가 4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렇죠? 4만 1,000원대였는데 가야죠. 그렇죠?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천천히 좀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보니까요. 큰 흐름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이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는 개인들의 매도세 요거 나와주면서, 이거 누가 봤습니까? 외인과, 근데 기관들이 다시 받아주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보이긴 했지만,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포인트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지금 커다랗게 그림 자체가 밀렸다가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자체가 어떻게 높아져 가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포인트에 만족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지금 현재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상승 쪽으로 분위기 전환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매수 해서 괜찮기 때문에 5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거죠? 네, 한계가 조금 모자라죠. 조금 부족한 차트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원형 패턴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원형 패턴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자, 여기에 고점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 밑에 거래량들이 상당히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주가 자체도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대신 주가는 어때요?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에 대한 역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패턴으로 지금 우리가 크게 분출하는 그런 차트를 한 개 보여드리면요. 테스나라는 기업인데요. 테스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앞서 봤던 현대로템과. 근데 여기에 테스나는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단의 거래량까지도 이렇게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전 현상이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원형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좀 더 상승에 대한 기조로 올라가줘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하단에서 추가적인 매집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상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과 함께 현대로템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두 분의 금바닥주 지금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의 금바닥주는 삼천리 자전거, 이상로 멘토님은 캠트로닉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와, 김선희 멘토님 Y솔이 수익률이 26%가 넘습니다. 불과 3월 20일 날 매수한 종목인데 벌써 수익률이 30% 가깝게 육박합니다.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님 수익률 볼까요? 와, 한국단자가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3월 18일 날 편입했던 종목이죠. 한국단자가 현재 이상로 멘토님의 주도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금바닥주 정말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Y솔에 대한 또 한국단자에 대한 또 궁금증 AS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이 금바닥주의 힌트, 비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3월 24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